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일요일 오후인데요. 덥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 여권은 이재명과 이낙연 중으로 2강으로 좁혀가고 있고, 저는 여권을 보면은 둘이 계속 네거티브하고 싸워가지고 분파를 하고 둘 다 출마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인데요. 우리 그 야권인데요. 국힘 쪽인데요. 윤석열이는 변수로 추락했어요. 윤석열은. 그리고 우리가 제3후보가 아니라 국힘 후보를 이제 띄워야 할 때라고 아침에 올렸고요. 이번 영상은 고성국 TV와 그 다음에 왜 메시지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무척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는데요. 타 유튜버 우파들 같이 문재인과 또는 현 정권의 비난만 해가지고는 정권을 가져올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내가 4.15 총선을 참패하면서 내렸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힘들다 했었고요. 지금 새칭 우파 유튜버 대부분들이 이준석 체제 무너뜨리기 그리고 김종인 쫓아내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즉 국힘 주자 중에서 원희룡이나 유승민이가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건 7, 8년 동안 빨아먹던 나이 드신 분들, 그 자유우파라고 주장하는 자유우파라고 보셨던 그 구독자들한테 맹폭을 당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좀비로 빠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를 찍는가 참 고통스러운데요. 이제 타 유튜버 썸네일을 쭉 보다가 고성국이 딱 눈에 띕니다. 고성국의 썸네일 제목이 스토리가 아니라, 아니 메시지가 아니라 스토리다 이렇게 달아요. 메시지가 아니라 스토리다. 우리가 대선 후보를 내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걸 내가 들어봤어요. 한 15분 찍었던데요. 형편없는 사기꾼입니다. 그 정도면은. 그건 정치 평론가가 되지도 못해요. 그저 유튜브 돈벌이 자기 구독자를 위해서, 구독자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후원금 받기 위해서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스토리다 하는 주장이 이렇습니다. 윤석열이가 메시지로 지금 난타를 당해서 추춤거리고 있고, 또 최재행이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윤석열이가 잘못 내서 자기는 그래도 낸다고 낸 메시지가 상대의 역공을 받아서 또 다른 메시지를 하면은 메신저, 즉 윤석열이가 공격을 당한다 이거죠. 그게 다 정치공학적으로 그 친구는 말을 하는 게, 친구도 아니야. 그놈이 말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최재행의 아름다운 인생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최재행을 밀어야 한다. 또 그 친구가 아니야. 그놈이 말을 하기를 박정희의 스토리가 있고 박근혜의 스토리가 있었다. 그래서 스토리로서 집권을 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관리하는 메신저, 즉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개 같은 소리야, 개 같은 소리. 그러면은 자유우파 한다고 걔는 아직까지도 자유우파를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존경합니다. 역시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러는데 헛소리, 개소리예요. 정치는 스토리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메시지. 메시지의 대결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보십시다. 인생 스토리가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해서, 그럼 국민들은 그 사람이 스토리를 다 알죠.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에 의해서 투표장에 나가고 결정을 해줘. 그게 대선과 대통령을 뽑고 미래를 여는 과정이죠. 그죠? 물론 스토리도 좋고 인생 스토리도 좋고 메시지도 훌륭하면은, 즉 인생 스토리도 좋고 메시지도 훌륭하면은 메신저, 인생 스토리를 가진 메신저와 메시지가 확실한 사람은 금상첨화죠. 그게 누가 있었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오바마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죠? 오바마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케네디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마크론 같은 친구도 있었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메시지와 메신저, 인생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당선된 경우가 누가 있었죠? 여야를 통틀어서 김영삼이 있었고, 김대중이 있었고, 노무현이 있었죠. 그죠? 이명박은 스토리를 갖다가 띄워놓은 스토리도 있었고, 메시지도 있었죠. 근데 박근혜 씨도 메시지도 있었고, 스토리도 있었으나, 그 스토리가 망가졌죠.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도 망가졌죠.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은 인생 스토리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이후에 메시지로 관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스토리가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참 고승국 그놈 진짜 나쁜 놈이야. 아주 행설수설하면서 확신의 참 모습으로 구독자를 꼬시고 돈 벌어먹는 거 보면 진짜 나쁜 놈이야. 자, 그럼 현재로 넘어오죠. 현재 여야 주자들이 한 26, 7명 되죠. 그죠? 우리 쪽 따지기 전에 그리고 고성국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넘어갑시다. 고성국이가 지금은 스토리가 아니라 메시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아니야, 메시지가 아니라 스토리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메시지가 아니라 스토리다. 고고티바이가 말하는 것은 스토리가 아니라 메시지라는 거고, 황교안이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야. 황교안 집어넣을 지게 뭐였죠? 고성국이 황교안 대통령 띄워가지고 4.15 총선 망실지게 황교안에 스토리를 보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말이야 결국은 어제 황교안이가 부정선거 조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또 나와버려. 스토리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황교안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지지율은 푹푹 빠지고 그랬었죠. 그죠? 황교안이 물러나고 지도적 위기에 당하고 부정선거를 부정해버리죠. 고객들이 도망가니까 이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찬성으로 돌아섰죠. 그죠? 그리고 황교안 이후에 지리멸멸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김종인이가 나오고 메시지를 내는 이준석이가 나왔죠. 그 사람들 스토리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메시지 맞잖아요. 김종인과 이준석은 메시지로 지금 승부를 했죠. 이준석 연설 들어보세요. 케네디급입니다. 오바마급입니다. 그게 메시지죠. 그들이 지금 보수를 기사회생시키고 보수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되고 있고 일부는 그걸 뭉개뜨리기 위해서 이놈아가 고성국이란 이놈이 메시지가 아니라 스토리다 하고 또 비틀으면서 메시지를 살리는 사람은 소용없고 인생 스토리가 중요하다 하면서 최재형을 끌어들이죠. 자, 여기서 또 봅시다. 황교안이를 밀던 고성국이가 위기에 빠지자 부정선거도 이제는 찬성을 하고, 그죠? 또 이준석, 유승민, 김종인을 쫓아내려 그러다가 2년 전에는 그렇게 윤석열을 비토하고 비난하던 놈이 윤석열의 일약 제야에서 대권주자 1위로 올라가자 윤석열만 빨았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죠? 윤석열과 황교안이 붙을 적에는 윤석열이 그렇게 조지던 놈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게 된다. 그리고 TK 친박 유튜버 세력을 끌고 다니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좀 위험하니까 이제 윤석열을 버리고 이제 최재형으로 옮겨버려요. 제가 여기서 단언해드리죠. 고성국에 끼는 놈들은 다 망가집니다. 그게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이 많아서 그래요. 최재형을 이가 안 팔아먹어야 돼. 또 팔아먹기 시작했어. 최재형이 떨어지면 이제 이놈은 팔 게 없어. 다시 윤석열한테 붙을 거예요. 제3지대 윤석열이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도 없고 수밀관도 안 되고 그때 시류에 따라서 지 구독자들 돈 주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아주 행설수설 모사꾼같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 말씀을 드릴게요. 고성국이가 메시지가 아니라 스토리다 하는 거는 그게 내가 논리적으로 불가한 걸 설명드렸고, 제가 하는 말은 왜 스토리가 아니고 메시지냐 말씀드렸죠. 스토리만 있으면 안 된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훌륭한 사람 플러스 메시지로 우리는 마중에 국민 대설득에 나가서 이겨야 된다. 이런 거죠. 정치라는 것은 요체가 뭐죠? 말의 싸움이에요. 말의 정치 아니고 말의 전투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무너지는 게 아내 김건희 씨 문제나 장모 최은순 씨 문제가 아니라고 내 누누이 그러죠. 윤석열의 자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진단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의 메시지 관리가 잘못됐다. 그렇다면은 윤석열의 메시지 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윤석열을 백업할 참모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오늘 오후에 발표될 윤석열이 참모전을 공개한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백날 말씀드리지만은 국힘에 입당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힘이 총체적으로 대선 후보 과정에서 윤석열을 어느 정도 밀 사람이 있잖아요. 국힘 의원들 중에서. 그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면 국힘이 총체적으로 윤석열의 메시지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스토리는 벌써 알았다, 국민들은.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메시지 때문에 지금 날아가고 있죠. 120시간 노동, 주 120시간 발언, 대구 밀란 발언, 그 다음에 광주 한을 푸는 발언, 대구 가서 박근혜의 탄핵의 강에 대해서 또 빠진 발언, 이런 게 나오고 있죠. 메시지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놈의 고성국이가 말이죠. 윤석열을 그렇게 빨다가 안 되다가 또 철성연대 안철수와 윤석열을 합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지들이 이길 수 있다. 국힘을 이길 수 있다 하다가 그들의 목표는 민주당을 이기는 게 아니고 국힘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전에 또 최재형이가 국힘 입당이시는 뭐라 그랬죠? 그놈들이 고성국이가 하고 자유우파라는 놈들이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김동연까지 해가지고 이거만 뭉치면 우리가 이긴다. 국힘을 무너뜨릴 수 있고 제3지대에서 자기들이 국힘을 무너뜨릴 수 있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발광을 들다가 국힘이 최재형이 들어가고 나서 게임 끝나고 지금 김동연이는 그 완전히 낙동강 오리아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김동연이는. 그거는 우리 편도 아니고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 남아버린 거야. 그럼 지금 마지막에 남은 게 뭐예요? 윤석열이가 국힘에 입당하느냐 독자 세력화해가지고 끝까지 3월 9일 대선일이가 3월 8일까지 가느냐 그 문제가 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가지고 안 되는 거 지도 뭐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유튜브 방송하고 그랬으니까 느낌이 온 거야. 그러니까 최재형을 밀려고 그래. 근데 최재형은 인생 스토리는 화려하지만은 메시지가 아직까지 강하지가 않아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문제를 칠 강하고 맵고 짠 거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이가 안 뜨고 원희룡이가 안 뜨는 거예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성국 이놈은 내가 진짜 애가 진짜 이렇게 천박하고 양아치일 줄 몰라. 양아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을지 몰랐어. 아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막 방송을 해. 거짓말을 반대되는 이야기를 오도된 거를 왜곡된 거를 그리고 확신 있게 발언해. 그 다음에 자 여권으로 가봅시다. 여권에 지금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나 둘이 남았죠. 그놈들의 인생 스토리가 뭐예요? 고성국에 따르면 메시지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대선 후보는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니 샤발라 이재명의 인생 스토리가 그게 뭐예요? 예? 그 생양아치요. 천박하고 비천하고 도대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인생 스토리가 그게 스토리가 됩니까? 그래서 명빠들은 이재명 빠들은 저질스럽고 비천하고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에 몇십 프로가 있으니까 그냥 이재명한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인생 스토리가 아름답고 그죠? 이재명이 자수성가했고 대통령까지 넘본다 해가지고 자기들을 편하게 해줄 것이다 하고 있죠. 이재명 인생 스토리가 메시지보다 중요합니까? 이재명의 메시지는 이 고성국 얘 참 큰일 났어. 이재명은 인생 스토리가 아주 생양아치요. 메시지도 없다. 메시지는 그냥 적흥적이고 국민들한테 말이지 자극적이고 적흥적이고 달콤한 사탕만 나눠주려고 그러고 깊이 있는 철학도 없고 깊이 있는 사고도 없었다. 그런 메시지라는 게 나왔다면은 여권한테도 두드려 맞고 그 메시지가 수시로 바뀐다. 수시로.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즉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인생 스토리를 저질 국민들한테 지원을 받고 있고 메시지는 형편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 말이 맞죠? 참 고승국 이놈 진짜 나쁜 놈이네. 진짜 나쁜 놈이네. 그 나이 드신 분들 돈 받아려고 생지랄을 하네. 그 다음에 이낙연의 스토리와 메시지를 보자. 이낙연은 메시지가 없죠. 뭐가 있어요? 이낙연에 나오는 메시지가. 그게 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이라서 그래요. 지금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엄중하게 생각하겠다. 진지하게 생각하겠다. 아, 지나고 보니까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어요. 법사위도 잘못됐어요. 그죠? 근데 이낙연의 인생 스토리라는 것이 전라도에서 나와서 김대중한테 붙고 노무현한테 붙고 문재인한테 붙었다는 것뿐이 없지 인생 스토리가. 그죠? 그럼 고성국의 말에 따르면 메시지가 아니라 인생 스토리다 그러면은 이낙연이가 대통령 돼야 되겠네? 아니라는 거죠. 이낙연의 스토리도 모범생이었고 메시지 관리도 강하지가 않고 그죠? 근데 이재명이가 워낙 양아치 같은 인생 스토리를 가졌으므로 거기서 지금 민주당에서 반란과 반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또 고성국의 말에 따르면 추미애를 봅시다. 추미애가 인생 스토리가 뭐가 있으면 메시지가 뭐가 있어요. 이 나쁜 놈이야. 이런 말 하나로 말이지 나이 드시고 정치 모르는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국힘 내부를 해치려고 그러고 메시지로 갖다가 지금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김종인과 이준석과 유승민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까는 이런 나쁜 놈이야. 고승국 이놈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며 정치는 말의 승찬이고 말의 전쟁이고 거기서 결론 납니다. 얼굴이 좀 더 잘생기면 좋죠. 그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모두 메시지로 총괄되고 정치는 메시지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최재형이가 지금 인생 스토리 좋죠. 거기서 메시지를 더 강하게 치고 나가면은 강하게 치려면 그만큼 백그라운드의 철학과 역사와 정치학이 있어야 돼요. 그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된다고. 더 강하게 치고 나가면은 최재형이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요. 결론. 고성국이 이놈아가 미는 거는 무조건 이준석, 유승민, 원희룡은 얘네는 뭐 별로 그래놨죠. 이준석, 유승민, 김종인만 정치권에서 쫓아내면은 국힘이 망하고 지들을 따르는 늙은이들하고 지들을 따르는 자유우파라는 그 자랑스러워하는 자유우파 유튜브세를 끌고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정권을 갖고 오든 안 갖고 오든 상관이 없다. 정치는 메시지다. 정치는 메시지다. 기본적인 걸 갖다가 그렇게 거꾸로 말하는 이런 놈은 이런 놈한테 황교안이가 붙었고 현재도 국힘 일부들이 출연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기가 차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